안녕하세요. 네, 일산 청설학원 감성 전략단임 박세웅입니다. 벌써 3월의 끝자락에 들어서고 있네요.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많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3월 모의고사 후에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탐구 선택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선택은 단순한 과목 선택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반영 비율이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35%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반드시 나의 탐구 선택 과목에 대한 전략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이 영상이 그 고민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전년도 수능 탐구 선택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보게 되면요, 2024년 대비 2025년 사회탐구 두 과목의 응시자는요, 46.4에서 50.1%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과학 탐구는요, 다소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49.8%에서 39.1%로, 다소간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한 인원들은 3.7%에서 10.7%로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지정 과목들을 폐쇄를 하고요, 사탐, 과탐, 응시를 자율성을 보장하다 보니 과탐 선택자들이요, 대거 사탐으로 이동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예측이 됩니다. 자, 사회탐구 모든 과목에서의 응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가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사회문화는 약 42,794명, 생활과 윤리는 21,67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문화의 증가 요소는요, 자연계 학생들의 유입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문화가 도표, 그래프 분석이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 진입 장벽이 좀 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과학탐구 과목은요, 모두 응시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원에서는요, 17,480명과 화학원에서는 14,446명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반면에 과학탐구2에서는요, 소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요, 표로 간략하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탐구 영역에서는요, 증가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반면에 탐구원에서는 감소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2025학년도에 사과탐 1, 2, 3등급 현황은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먼저 사회문화의 2025학년도 1, 2, 3등급 합계가 38,890명이 나왔고요. 자, 반면에 화학은 대거 줄었죠. 그쵸? 그래서 12,173명이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많은 것을 선택한 것이 과연 유리할까? 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등급에서의 윤리가 유리 쪽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탐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사탐과 과탐의 수험생의 성적은 어떻게 나올까? 자, 사탐론에 대한 백분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탐이 과탐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 71.6%, 사탐과 과탐이 서로 같다 1.6%, 반면에 사탐 성적이 과탐보다
잘 안 나왔다가 26.8% 정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이 과탐을 선택한 한 과목보다는 다소간 백분위와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모든 아이들한테서 다 반영된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옆에 표를 보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사탐이 과탐보다 성적이 안 나온 학생이에요. 과탐 1등급이 57%, 2등급이 43%, 3등급이 32.8%로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과탐이 오히려 사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학년도 상위 15개의 자연계열의 선택과목 지정 현황을 보게 되면요, 네, 서울대를 정시모집 기준입니다.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어놨습니다. 하지만 네, 과목당의 가산점이 붙습니다. 성균관대 5%,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5%의 가산점이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사탐에 작년에 주던 4점을 폐지하고요. 대신 과탐에만 4점을 부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한번 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에 대한 영향입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진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가산점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변표에서 성균관대 백분위 99점이 68.14를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5% 가산점을 주면 어떤 점수랑 같아지냐? 바로 백분위 90점과 그 점수가 유사해지게 됩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백분위 98점에 해당하는 68.84는요, 5% 가산점을 하게 되면은 백분위 90점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자,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보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경희대인데요. 자, 경희대학교 백분위 100점을 맞은 학생이 통합변표에서 70점을 맞게 되는데요. 이것은 백분위 95점을 맞은 아이들과 같이 성적대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가산점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산점이 과목당 반영된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한 과목이 이 정도면 두 과목을 과탐을 선택했을 때 더 많은 점수를 얻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탐구영역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개인의 역량을 고려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험생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3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응시 인원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평을 거쳐서 과연 응시 인원들이 어느 쪽에 많은 쏠림 현상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거고요. 자, 난이도 분석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등급 컷을 분석하여 과목별 난이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탐의 생융 같은 경우가 매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냥 생활과 윤리를 잘하겠다라고 해서 덥석 하는 것보다 생활과 윤리의 난이도에 대해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생활과 윤리의 표준 점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접근하는 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또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가산점 여부입니다. 저희가 6평, 9평을 통해 가지고 이 가산점이 내 백분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꼭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사탐런이 대세입니다. 6평 때 4등급이 나왔던 학생들이 수능 때 1, 2등급 맞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탐구만 잘할 수는 없잖아요. 국어랑 수학도 역시나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줘야 그 탐구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6평 기준으로 과탐에서 4등급이 나온 학생들은요, 사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시점이 4월 달까지는 한번 4월 모의고사까지 한번 지켜보고 4월 모의고사 때도 4, 5등급이다 라고 하면 과감히 사탐론을 추천합니다. 반면에 상위권 학생인 같은 경우는요, 다소간에 성적이 조금 안 나온다 하더라도 6평, 9평까지 기본을 좀 튼실히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 가산점에 대해서 이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5 학년도 이후 많은 대학에서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탐구 영역의 응시 지정 과목을 폐지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고3들이 전년도 대비 약 4만 5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또한 N수생들도 약 20만 명이 유입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걱정은 걱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맞는 탐구 과목을 선택해서 수시와 정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입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청소학원 감성전략단의 박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